안녕하세요. 법학영어 기초문법 생활영어 시간입니다. 법학영어 기초문법 생활영어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법과 그 문법을 기초로 한 간단하고 유용한 생활영어들 지금 계속하고 있죠. 자, 그동안 비동사와 비동사를 활용한 다양한 문장들을 계속했는데요. 네, 비동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일반 동사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비동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동사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자, 동사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가 있고요. 자, 일반 동사가 있죠. 네, 그런가 하면 조동사도 있어요. 자, 비동사의 뜻은, am, are, is를 써서, 네, 주인공의 존재를 나타내죠. 자, 존재라는 거는 주인공이 무엇무엇입니다.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거를 표현할 때 비동사 그 주어에 따라서 MR이즈 중에서 골라서 쓰는 거고요. 입니다. 또는 there is there라, here is here라 지난번에 했는데요. 활용해서 있습니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비동사인 거고요. 네, 비동사에 대한 모든 것 대충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일반 동사를 할 텐데요. 자, 일반 동사는 또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있죠? 모든 행동들은 다 일반 동사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 먹다라는 동사가 있어야지 그 문장을 만드는 거고요. 공부를 한다,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알아야지 그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가다, 그것도 가다라는 동사, 오다라는 동사 다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행동하는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는 뜻이 입니다가 아니라 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너무나 많은 문장들이 있고 너무나 중요한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 동사에 대해서 또 한번 다 해보실 거고요. 자, 조동사는 또 무엇이냐? 여러분 많이 보신 단어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또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장 중에서 can, will, may, could, would 이런 것들이 조동사인데요. 자, 조동사는요. 말 그대로 본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들이에요. 이 동사들은요. 단독적으로 쓸 수는 없고요. 이 뒤에 본 동사들, 그러니까 일반 동사들이 여 뒤에 붙어야지 그 뜻을 만들 수 있는 동사들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는 조력한다는 뜻이에요. 동사를 도와주는 단어들. 네, 조수 이런 단어도 있죠. 네, 조교수 이런 단어들. 네, 그 교수님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 조자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조동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일반 동사 하면서 할 수도 있고, 네, 네. 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네, 이렇게 일단 동사의 세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비동사는 일단 우리가 좀 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일반 동사를 할 거고 예, 그 이외에 조동사라는 게 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요. 동사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어가 오고요. 그 뒤에 오는 게 동사예요. 주인공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동사에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네,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장에서. 그래서 동사를 계속 강조를 제가 드리고 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네, 문장은 다 이거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네. 어떤 결론이라 그랬어요. 목적어는 특별한 게 아니고 이 문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고요.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요거를 만들면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만드시는 건데요. 그 동사에
비동사가 있는가 하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동사를 갖고 주로 이제 네, 문장을 만드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비동사 마무리하면서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너무나 많은 표현들이 있죠. 네, 뭐 여기 다 쓸 수는 없지만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유용하게 써볼 수 있는 문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동안 해봤고 또 이제 오늘 또 마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여러분 해외에 나가시면요. 가장 또 많이 들어볼 수 있는 문장이 이런 건데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자, 여기 아가 비동사인데요. 이게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바꾸어 놔서 바꿔놓은 문장이에요. 자, 의문문은 주어 동사를 바꾸어서 물어본다. 비동사일 경우에, 예, 그게 이제 순서였고요. 네, 지난번에 의문문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문장에는 where이라는 의문사 하나가 더 붙었죠. 자, where이라는 의문사, 어디라는 의문사인데요. 뭐 당신 어디 있어? 당신 어디가?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 어디가 들어가는 문장에는요. 전부 이 where로 시작을 한다. 자, 그래서 이 의문사 우리가 주로 쓰는 6가지의 의문사가 있는데요. 자, 육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요런 육하 원칙에 각한 의문사 6가지 거기가 WH로 시작하는데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동사를 활용한 문장을 하면서 자, 당신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어디 출신이야? 어느 나라에서 왔어? 하고 물어볼 때 필수로 wher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이 의문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where are you from? 이게 당신 어디 나라 사람이야? 어디에서 왔어? 하고 물어볼 때 이 표현인 거죠. 예, 엄청 많이 쓰죠. 음, 어디에서 왔어요? 예. 자, 이 질문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요거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그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써보실 수 있죠. 자, 오리엔탈 동양 사람들이 또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어디 뭐 태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또 우리 뭐 동양 여기로 치면은 뭐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자 그런 게 이제 조금 이제 비슷비슷해서 물어볼 때가 있죠. 네, 여러분도 많이 써보시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면 될까요? 자, I am from 코리아죠. 자,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이 말은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잘 해보셨고요. 네, 외국 가서 많이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죠.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즉,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요 표현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비동사 are로 물어봤고요. I가 주어이기 때문에 am으로 대답했다. 네, 비동사가 이렇게 많이 쓰인다. 요거를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많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이제 문장이지만 그런가 하면요.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 비동사들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가죠. 자, 요것도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축약형으로 써버릇 하시면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문장을 더 짧고 쉽게 말씀하실 수 있죠. I am 2번 말할 거를 I am 한 번에 말할 수 있고 한 번에 쓸 수 있으니까 네, 축약형을 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I'm from Korea. 네, 끝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잘해보셨고요. 또 이런 거 있죠. 당신 이름이 뭐죠? 무지하게 많이 쓰는 문장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what이라는 의문사로 시작하죠.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는요, 무조건 what으로 시작해요. 네, 육하 원칙에 있는 WH 6가지의 의문사 중에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의문사죠. what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What's this? What's that? 다 what으로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WH로 시작한 의문사 6가지, 7가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렇게 의문문에 많이 이제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얘네들은. 자,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는 거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what이다 들어가야죠. 자, what's your name이죠.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뭐죠? 이름이 무엇이세요? 하고 물어볼 때는요. What's your name이에요. 자, 그러면 자, 대답은 뭐 간단하죠. My name is 역시 비동사가 들어갔다. 여기 S 축약형인 거 아시죠? 대답도 역시 is 비동사로 대답했다. My name is 누가 할까요? 영희 한번 해볼게요. My name is 영희. 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죠. 또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자, my name is 영희 하셔도 되고 I am 영희 하셔도 된다 그랬죠. 예, 짧게. 자, 요것도 짧고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I am 영희 or 아니면 my name is 영희 요렇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여기 다 비동사가 들어갈 때는 거예요. 네. 자, 비동사가 가장 기본적인 문장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인사할 때도 말이죠. 이거 다 아시는 문장인데 제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How are you? 하고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할 때요. How are you인데요. 자, 비동사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I'm fine 하고 대답하죠. 네, 잘 지내요. 잘 있어요. 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are 들어갔고요. you의 비동사니까 I의 비동사는 am이니까 자 이렇게 하는데 축약형으로 써보면 써보시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네, How are you? I'm fine.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 좋아요. 네, 이 말은 뭐 잘 지내요. 뭐 이런 뜻이죠. 네. 자, 인사의 기본도 이렇게 비동사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동사가 너무나 많은 문장에서 기본적인 문장에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가 하면요. 요즘 날씨 엄청 더운데요. 날씨 물어볼 때도 다 비동사예요. 자, how is인데요. How is the weather? 자, 날씨라는 단어가요. weather이죠. weather. How is the weather? 날씨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 축약형으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줄이시면 되세요. How's the weather? 한 단어 줄어드는 게 엄청 문장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줄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 How is the weather? 네 단어인데요. How's the weather? 세 단어로 하실 수 있다. 네. 오늘 날씨 어때요? 하고 물어본 거고요. 예. 여러분 요즘 날씨 너무 덥고 이제 후덥지근하고 예, 습하죠. 자, 그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날씨를 대답할 때는요. it is로 대답해요. 자, it is 줄여서 it죠. 자, 그러면 나 요즘 너무 습해. 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it's hot까지 넣어서 하시면 더 좋죠. 덥고 그다음에 그리고 humid 쓰시면 되세요. humid가 습하다는 건데요. 예, 습하다는 거고 덥고 습하다. 요거예요. 자, it's hot and humid. 덥고 습해요. 자, 요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시고요. 굉장히 한국의 여름은요, 습해요. 네, 끈적거리죠. 네, 아주 그게 이제 에, 상쾌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몸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7, 8월 잘 이제 지내야 되죠, 저희가. 예, hot and humid예요. 자, 날씨를 물어볼 때요. How's the weather? 날씨 어때요? It's hot and humid. 뭐 날씨에 따라서 대답하는 거는 여러분 지난번에 날씨 한번 쭉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비가 오면 rainy, 뭐 바람 불면 windy, 뭐
구름이 흐렸으면 cloudy 다 하시면 되시고, 그 중에서 지금 여름에는 이제 이런 문장이 이제 대충 맞는 거죠. 덥고, 예, 습하고. 네, 역시 다 비동사로 물어보고 대답한다 이런 거고요. 네, 또 어떤 문장들이 있을까요? 자, 한국 사람들은요, 또 굉장히 나이 물어보는 거를 좋아해요. 자, 그래서 How old are you? 하고 물어보죠. 네, 기본적인 문장들인데요. 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역시 비동사로 물어본다는 거죠. How old are you? 하고 물어보면, 자, 당신 나이가, 자, 나이죠. 나이가 몇이세요? 네, 하고 물어보는 문장이고요.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나이 대답하기 싫을 때 많죠? 네, 꼭 그 나이 다 정확한 나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는 대답할 수 있어요. 아, 저 50대예요. 아, 60대예요. 아, 저 70대예요. 이렇게는 말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몇 대라고 말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I am 역시 비동사 문장이에요. I am in my 50에다 S 하나 붙여주시면 되세요. I'm in my 50s. 자, 이러면요. 나이 뭐 55세, 56세 구태여 말씀 안 하셔도 그냥 50대예요. 요렇게 말씀하시면 된 거죠. 예. 자, 아주 이제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뭐, 저, 50s를요. 뭐 60s로 바꾸셔도 되고, 예, 70s로 바꾸셔도 되세요. 나 50대예요, 60대예요, 70대예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나이대예요. 요 정도 말씀하시면 훌륭하신 거죠. 자, 그래서 I'm in my 50s, I'm in my 60s, I'm in my 70s. 요렇게만 말씀하시고, 예, 뭐 75라든가 66라든가 또 뭐 55라든가 뭐 굳이 나이 이제 말씀 안 하셔도 된다. 예, 몇 대입니다 하고 말하는 방법은 in my 숫자입니다. in my 50s. 자, 요것도 한번 알아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그런 거 하면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아, 그녀는 내 타입이야. 아, 정말 딱 내 타입인데, 요런 말은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요것도 그대로 my type 넣으시면 되세요. She's my type. He is my type. 네, 요렇게 해서요. 아, 딱 내 타입이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뭐, 요렇게 할 때요. 자, my type 쓰시면 되세요. She's my type. He is my type. 네. 자,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제 취향이에요. 예,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그 표현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를 뿐이지 단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 네, 어떻게 이거를 조합을 해서 문장을 만들 것인지 자, 그게 제일 어려운 거고요.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she's my type 또는 I'm in my 50s 이런 거 네, 간단하게 잘 쓰시면 훌륭한 지금 문장들이 된 거죠. 자, 뭐, 내 남자친구예요, 내 여자친구예요.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죠? He's my boyfriend. 잘하셨어요. 자, 그냥 내 남자친구예요. 예. 자, 그거는 내 남친이에요. 요즘은 남친, 여친 하죠. 자, 한 단어라도 줄여보자, 우리도. 자, 그는 내 남친입니다. He's my boyfriend. 잘 됐어요. 다 이렇게 비동사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네, 비동사를 활용해서 쓰실 수 있고요. 자, 그런 거 하면요. 음, 여러분 이런 문장도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Are you in? Are you in? 자, 들어오실래요? 이 말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이제 어떤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할 때 쓰는 게 Are you in? 이 말이에요. 조인 하시겠어요? 이 말이에요. 당신 거기 있어요. 이 말이 아니고요. I mean, 당신도 할래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분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흥미있게 이제 보시고 같이 하시고 싶어 한다면요. Are you in? 하시면 되세요. 네, 내가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얘도 같이 하고 싶어 해. 그러면은 Are you in? 같이 조인할래? 뭐 한번 해볼래? 이런 뜻이죠. 제가 간단하게 Are you in? 비동사와 in 써서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요. 예, 같이 할래? 당신도 해볼래? 이런 뜻이에요. 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또 유용한 표현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문장도 있어요. 자, Are you there? 이건데요. 자, Are you there? 네, 거기 당신 있어요? 이 말인데요. 이 말인즉 누구 계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계세요. 우리는 계세요 그러죠. 누구 계세요? 이러는데 이제 어디 남의 집에 가든가 어디 가서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때 계세요 이러잖아요. 자, 그게 영어로는 Are you there? 이거라고요. 네, Are you there? 거기 계세요? 요 말이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비동사를 활용해서 네, Are you in? Are you there?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써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단어들은 다 아는 단어지만요. 자, 요럴 때 이 말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쉬운 표현들 연습을 하시면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죠. 자, Are you in? 같이 해보실래요? 당신도 해보실래요? Are you there? 거기 누구 계세요? 요 말이다. 이 말인 거죠? 네, 잘해보셨고요. 자, 그런가 하면요. 그분 지금 여기 없는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She's not here. 그분 여기 안 계세요. 지금 안 계세요. 할 때. 예. 뭐, he면 he, she 다 쓰실 수 있죠? 여기가 he를 쓰면, 예. 자, 그분 여기 안 계세요.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she's not here, he's not here. 지금 여기 안 계세요. 이렇게 써보실 수 있어요. 네. 뭐, 통화도 되시고요. 전화할 때 말이죠. 누굴, 친구를 찾았는데, 지금 안 계세요. She's not here, he's not here. 요렇게 대답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할 때, not here래요. 네, 역시 비동사를 활용해서 잘 해보셨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 요런 문장도 있어요. It's near here. It's near here. near 이 근처라는 말이고요. 자, 누가 이제 뭐 여기 뭐 병원이 어디예요? 하고 물어본다면 자, 바로 이 근처예요 할 때 it's near here예요. 이 근처예요. 자, near이라는 단어가요. 근처라는 단어고요. 근데 바로 이 주변에 있어요. It's near here. 이 근처예요. 가까워요. 뭐 이런 뜻이죠. 네, 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멀어요 하고 반대의 뜻을 하고 싶다면은, 자, 이번에는 멀다라는 단어, far를 쓰셔야죠. It's far from here. 네. 자, 여기서 좀 멀어요. 네, 좀 떨어져 있어요. 할 때는요, far를 쓰셔야 돼요. 서로 반대말이죠. near, 가까운, far, 먼. 자, 반대말을 쓰셔서, 네, 여기서 멀어요라는 표현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역시 다 비동사를 쓴다는 거죠. 네, 비동사 is를 줄인 거예요. 축약형으로 쓴 거. 네. 자, 가깝고 멀고도 잘 표현하실 수 있고요. 자, 어떤 지금 또 뭐 표현들이 있냐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I'm in trouble. 자, 트러블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트러블이 생겼어. 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 안에 있다 이런 말이네요. 내가 I'm in trouble. 좀 큰일 났어요. 문제 있어요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m in trouble.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대로 보시면 되죠. 자, trouble이란 단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자, I'm in trouble. 문제 안에 있으니까 좀 이제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런 거 하면요. I am on your side. 뭐, 이런 표현도 있죠.
자, side는 뭐 네 쪽이라는 거니까 자, 문장으로 봐서 저는 당신 편이에요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I'm on your side. 내가 네 쪽에 있어 이 말이니까요. 나는 네 편이야 이런 뜻이네요. 네, 저는 당신 편이에요 할 때요. 역시 비동사를 활용해서요. 이렇게 또 표현하실 수 있다. I'm in your side. 잘 해보셨고요. 자, 약속 시간에 제 시간에 왔네요. 자, 제 시간에 잘 찾아왔네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You are on time 쓰시면 되세요. on이라는 게 딱 맞는 시간이라는 얘기거든요. You are on time. 제 시간에 왔어요. 정확하게 왔어요. 이런 문장이 되죠. 네, on time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You are on time. 잘 왔어요. 정확하게 잘 오셨어요. 뭐 이런 문장이 되세요. 자, 이제 한번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자, 몇 문장만 더 해보겠습니다. It's for you. 뭐 이런 문장도 있어요. It's for you. 너를 위한 거야. 이런 거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물을 줄 때요. 말할 수 있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자, 선물을 사서 주면서 이거 너한테 줄 거야. 너를 위해서 산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It's for you. 당신을 위한 거예요. 자, 선물을 사서 주면서 말이죠. It's for you 하고 주시면 되세요. 자, 뭐라고 하면서 선물을 줄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꽃이라든가, 뭐 간단한 선물이라든가, 생일 선물이라든가 줄 때 말이죠. 요 표현 하시면 되세요. It's for you. 자, 너한테 주는 거야. 너를 위한 거야. 요런 또 이제 간단한 멘트로 마음을 표현하는 이제 그런 문장이고요. 자, 요런 문장도 있는데요. It's up to you. It's up to you. 이것도 굉장히 원어민들 많이 써요. 무슨 얘기냐면, 그거 당신에게 달렸어요. 요럴 때요. 당신에게 달렸어요. 자, 당신 생각에 달렸어요. 할 때 굉장히 많이 써요. 이 표현도. It's up to you.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이거든요.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렸어. 네. 어떡할래? 할 거야? 말 거야?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렸어요. 굉장히 많이 써요. up to you. 네. 역시 비동사를 활용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문장들 해보셨는데요. 네. 자, 마지막 한 문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뭐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something, 다 아시는 단어죠. is, 잘못됐네. wrong이라는 단어죠. something is wrong. something is wrong 하셔도 되고요. something is wrong 하셔도 되고요. 자, 무엇인가라는 단어죠. 이거 무엇인가 잘못됐는데 할 때요. 이 문장 쓰시면 되세요. 잘못됐어요. 할 때요. something is wrong. 자, W하고 R이 붙어 있으면요. W가 묵음이에요. 이게 소리 없어요. 그래서 wrong 발음만 나죠. something is wrong. 우 발음 안 나요. Something is wrong.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됐는데, 네. 자, 이런 표현도 이제 하려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지 좀 이제 그 쓰는 방법 같은 게 우리가 이제 그걸 모르는 건데요. 자, 이런 표현들 잘 이제 이용하시고 활용하시면 그때그때 맞는 멘트를 이제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자, 되도록이면 단어를 줄이시고 두 단어, 세 단어로 이제 문장을 말하는 그런 이제 어법을 쓰시면요. 영어가 한결 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러시죠. 예. 자, 그동안 비동사를 활용한 간단한 표현들 많이 해봤고요. 다음 회부터는 일반 동사를 활용한 문장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